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개척 영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어느 청취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어느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개척 영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강사님.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건데,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카톡이나 문자로 해갖고,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다 달아갖고, 근데 얼토당토하고 황당한 거 그런 건 제가 못 해드리지만, 하여튼 여러분 실전 영업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것은, 지금 요번 1월 20일 오픈 특강 100명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감됐는데, 원래 50명으로 했다가 그냥 반나절 만에 50명 초과돼가지고서 결국은 더 강의장을 좀 확장을 좀 큰 데를 다시 또 세팅을 해갖고 100명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뜨거운 성원과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번 수요일날 특강 오시는 분들은 정말 기대 이상의 열정과 에너지를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신 분들, 아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또 이런 오픈 특강차를 만들 것이고, 영상은 아마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녹화해서 최대한 엑기스 영상에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척 영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영업 고수한테 개척 영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반드시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하지 말라 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개척 영업. 자, 아주 멋있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문구입니다. 개척 영업. 실적은 물론 자존심까지 바닥나는 개척 영업. 정사현 강사가 생각하는 개척 영업. 개 갖고 굉장히 척척한 영업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아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개 같고, 굉장히 척척한 그냥 영업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영업은 다 자신이 있어도, 이 개척 영업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저도 시도해봤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 영업은. 특히, 개척 영업이 통하는 영업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 보험 영업은 개척 영업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매달 웅진코웨이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사내방송 출연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물 영업 있죠. 이렇게 물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척 영업이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달 교육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의 HP나 BB라고 합니다. 실제 영업 조직이 있어요. 거기 코디 조직은 그런 메인터넌스, 고객 관리를 통해서 또다시 또 이런 계약 오더를 받는 영업이라면, 이 HP라고 합니다. 그쪽에 헬스 플래너, HP나 블루버드라는 영업 조직은요, 완전 개척이에요, 그쪽은요. 그래서 거기는 길바닥 정말 돌아다니면서 인테리어 하는 신규 오픈하는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나마 여러분 개척 영업이 통하는 영업은 그런 실제 물건. 그죠? 이걸 우리가 상시 니즈, 잠재 니즈라고 하는데, 보험 세일즈는 잠재 니즈를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영업이 어렵습니다. 상시 니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니즈가 드러나 있는 거. 차를 바꾸고자 하는 거, 노트북을 산다든지, 물건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물건을 쓰는 건 니즈가 상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화장품 영업이나, 당장 써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단어를 좀 후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현물 영업은 개척 영업이 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카세일즈. 이런 카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영업을 통해서 개척 영업이 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장을 딱 선정해가지고 나는 포토차만 하겠다. 이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화물차 수요가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부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통하는데, 보험 세일즈를 개척을 한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저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보시면 영업 고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업 선배나 지점장이나 누군가 말릴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드린 노력 대비해서 아웃풋을 만들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실적은 물론 자존심까지 개박살나는 영업이 개척 영업이다. 차라리 그냥 쪽팔려도 지인 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DB를 사서 하시든지, 그게 더 효율성이 낫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효율성으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것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척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옛날에 기억들이 있죠. 예전 저도 영업 초창기에 개척 영업 몇 번 시도해 봤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하다가 집어쳤지. 이건 보니까
아무리 해봐도 딱 느낌이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보험 세일즈를 한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내 주변에 보험석에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거치면 다 있는데. 그런데 길바닥에서 들어온 그냥 집도 절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그거 하나 해달라는 데가 하겠어요, 소비자가? 안 하지.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한 달에 거쳐도 아닌데 주변에 친인척 중에서도 보험석에 사는 사람,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도 절도 모르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쳐들어갖고 하나 해자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근데 개척영업 때 오늘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영업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개척영업은 이런 생개척,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개척 영업이 있습니다. 전단지 영업. 우리 맨날 이 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봤잖아요. 전단지 받고, 그죠? 전단지 영업, 아니 부스 차림, 부스 하나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뭐 사은품 주겠다고 해갖고 꼬셔갖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완전 개척 영업이죠. 완전 생개척. 굉장히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야말로 대수의 법칙,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개척 영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단지 부스 말고 돌방이라고 했어요. 보통 돌방 영업이라고 또 합니다. 도립방문이죠. 뭐 라인을 탄다든지 건물 타기 뭐 이런 거 줄타기. 돌방이 뭐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단지 부스는 기다리는 영업이라면은 이 돌방은요 그냥 업장 막 쳐들어가는 거죠. 막 들이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방은 개척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죠. 이건 여러분들 잡상인 취급은 기본이고 뭐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아침 장사도 안 되는데 첫 장사부터 누가 안 내면서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방은 개척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 아는 분 중에서 울트라 세일즈 스쿨 이 지금 이제 나오신 분 중에서 이 돌방을 좀 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혹시 시간 되면 일종 초빙을 해갖고 이 돌방 영업에 대한 거에 대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돌방은 정말 철면피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누가 내 면상에다가 그냥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멘탈의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돌방이 얼마나 어려워. 아니 지인한테 거절당해도 그냥 내가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는데 생판 모르는데 그냥 쳐들어가서 하는 깡다구 아주 깡다구 대단한 거지 돌방은. 여러분 이 돌방은 나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 이게 돌방이. 아니 그럴 만한 성과가 나오면 돌방 하겠지만 이건 불을 보도 거의 뭐 100군데 돌입하면은 95군데는 그냥 바가지 욕바가지 먹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거점 영업이나 거점 영업. 이것도 개척에 포함되는 건데 거점 영업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건물 하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장사가 잘 되는 소위 말하면 좀 유동인구가 활발하고 뭔가 되는 그런 특정 산업단지, 건물 이런 데를 타겟팅한다든지 또는 어느 지역, 내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지역에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 제가 분명히 이 밑에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강의 중에서 프로스펙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제가 맨날 강추해드리죠. 불교, 법당, 그죠? 그 다음에 뭐 큰 교회, 아니면 성당. 여러분 교회 이런 종교단체가 개척을 하려면 그런 데라 하세요. 차라리. 굉장히 여기가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종교단체에서 제가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프로스펙팅 강의에서 분명히 다뤄드렸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단체에서 교통봉사나 아니면 사원가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해서 하는 그런 개척. 그래서 이걸 거점 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건물,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단체를 딱 세팅을 해갖고 하는 이 거점 영업. 이게 그나마 여러분 개척 영업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걸 많이 했어요. 이 거점 영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업종 개척이라고 그래갖고 예전에 이러한 영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방서만 한다. 소방서. 그래서 전국에 소방서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 하시는 분이고, 난 경찰서만 한다. 또 어느 특정 관공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간호사 출신이니까 병원만 한다. 어느 특수 직군만 한다. 이런 보통 업종 개척, 뭐 라인 영업,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척 영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완전히 전단지 부스 영업,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그렇게 후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거나, 그걸 잘 전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진짜 여기 앞에, 실적은 물론 자존심까지 아주 개박살나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방은 정말 이거는 브리핑 영업 하시는 분 중에서, 브리핑 영업이시죠? 미니 세미나 개최해갖고 하는 영업인데,
브리핑 영업 하시는 분에서 돌방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는데, 이건 정말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거. 강력한 멘탈. 그리고 제 후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무실만 돌방해갖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점 영업 플러스 돌방을 합친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무실만 돌아다니는. 지금은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이제 학교 교무실을 외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학교 보안관 그런 게 있어갖고 초등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때 아무나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벌써 10년 전 영업인데,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무실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거점 영업 중에서는 그 특정 건물, 요거 말씀드리겠죠. 그 거점 영업이 좀 낫다는 거. 특정 건물 지역 및 단체. 업종 개척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산후조리원이죠. 지금은 너무 많이 경쟁이 심해져갖고 쉽지가 않을 텐데, 산후조리원에서 사은품 좀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하고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어떠한 그런 기저귀 같은 거 제공해주면서 어린이 보험 집중 타겟하는 그러한, 실제 그 영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후조리원 또는 특정 병원, 특수직군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 영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게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에 내가 맨날 자주 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왜냐하면 그 확률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이러한 개척 영업은 빈도와 주기성에 관련된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래야지만이 계약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갈 수 있어야 돼요. 자주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성과 얼마나 빈도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점 영업을 어디에 했었냐면 전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개척 영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요, 내가 그들의 정서, 예를 들어서 저는 렌트카 회사, 제가 렌트카 회사에서 만 3년 근무하고 처음에 첫 직장이 게임 회사에 있다가 렌트카 회사 3년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고깃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보험업계 뛰어들었잖아요. 저는 그 렌트카 회사 거기를 거점 영업을 했죠. 왜 거점 영업이 좋냐면요, 약속 받고 나서 갈 데 없으면 거기 간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렌트카 회사 본사가 구로동에 있었는데 4년 동안 정말 뺀질나게 들락날했죠. 처음엔 분명히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왜냐면 회사 그만두고 수원에서 고깃집 한다고 그러더니 보험을 한다고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아, 이거 고깃집 망했구나. 보면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 당시에 또 보험업에 대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저를 경원시하고서 경계심을 갖다 계속 하니까 계약 나오고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서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쉬워졌죠. 제가 4년쯤 지나갖고 거기 나중에 다 분석해보니까 그 회사 그 당시에 전국에 근무한 직원이 한 200 몇십 명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고객을 모신 사람이 60명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또 거기 보험가입이 안 된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설계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60명에서 70명 가까이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소개까지 해갖고 거의 100 몇십 건 정도 계약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점 영업은 처음에 뚫기는 어려운데 계속 가다 보면 일단 고객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한 고객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건물,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단체,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 영업을 많이 추천드린다면 이 거점 영업을 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내가 있는 어떤 특수직군,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분 중에 보면 간호사만 10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가시라. 병원 가라. 왜? 이분들은 그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아시지 않습니까? 3교대 근무나 그런 교대 근무의 애로사항이나 간호사 나름의 어떠한 그 정서. 그러니까 정서가 통하잖아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 어느 직종에 좀 오래 일했으면요, 그 업종에 관련된 걸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농수산물 시장 개통에서 일했으면 농수산물 시장 쪽에 개통해서 개척을 하십시오. 왜? 그래야지 시장 진입 속도와 거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이 돌방이나 그냥 이런 전단지 부수 영업은 쉽지가 않다는 거.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 이렇게 물건이 현물로서 보이지 않는다면은 상시 니즈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하는 건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 100명 중에 95명은 실적은 물론 자존심까지 개박살 날 거라는 것. 그러나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거점 영업이나 이런 업종 개척을 노려보라는 거. 업종 개척은 내가 가장 익숙한 업종. 그죠? 요런 거로 알아보라는 거. 그 다음에 거점 영업은 내가
직업에서 좀 오래 종사했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오래 종사해서 그쪽에 애로사항을 다 안다든지 내가 진입 속도가 빠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럼 종교 관련된 거 하시고 내가 어떤 특정 어떤 고향이 있어 내가 무슨 뭐 어느 뭐 제주도 출신이야 그럼 제주도 향후에 거제도 출신이야 거제도 향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쪽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시장의 진입 속도 이런 것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점력과 업종 개척은 빈도수와 주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내 출퇴근 지역, 내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좋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옛날에 출퇴근했던 그쪽에 어떤 잘 아는 지역을 내가 좀 빠삭하게 안다든지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겠고 단체라면은 내가 지인이나 아니면 내가 좀 나한테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려 있는 곳 아니면 그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쉽게 파악할 만한 특정 어떤 업종이나 직군에 우리가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척 영업을 내가 만약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순서로냐? 여러분 무대 보러 하게 되면 항상 시행처가 많아지고 시행처가 많아지게 되면 멘탈이 손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라는 건 여러분 물론 주묵구 열정으로 무대포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 어떤 실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치밀한 계획과 항상 그런 계획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첫 번째 시장 조사 무대포라면 큰일 납니다. 왜 시장 조사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에 동종 그런 설계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쟁자 있겠지. 왜? 여러분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 시장 좋겠네. 그럼 분명히 거기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자나깨나 간첩이 있어. 꼭 있어요 거기에.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였을 겁니다. 주식하고 영업을 매니저하다 그만둬 나면 주식하고 영업 병행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이관 고객 이관 고객 받았는데 제가 관리 열심히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갖고 추가 계약도 나오고 되게 친해진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 아시죠? 양시장 꽃시장 거기 어느 사장님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거기서는 좀 잘 나가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알게 됐지. 왜냐면 그 양재동 꽃시장 그러면은 지금은 모르는데 다 흙바지 입고 막 그러니까 흙바지 입고 막 그렇게 맨날 화초길로 가니까 이게 돈이 될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녁에 퇴근들하는데 싹 다 외제차 거의 7, 80% 외제차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런가 그 친해진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비과세사 비과세.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여러분들 이게 원가가 별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만원짜리 화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은 퍼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물론 시골에 이렇게 밭 있는 사람들은 두업 만들고 흙을 하고 화분 사오는 거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화분도 여러분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리고 화초는 내가 기르고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물론 그걸 또 기르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이 요구되긴 하는데 이 화초나 이런 게 생각보다 생산 원가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으니까 또 이게 화초나 이런 건 기술 개발 이쁘게 키우는 게 중요하지 뭐 매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좋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날 이분들이 화초로 상대하니까 녹색을 맨날 상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까칠하지가 않고 괜찮더라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이러한 걸 많이 하니까 좀 넉넉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 시장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양재도 꽃시장 되게 시장이 괜찮네요. 제가 여기 주말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할 거 없으니까 토요일 하루라도 계속 꾸준하게 한번 올까라고 딱 했더니 아유 정상희 씨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뭐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유 여기 양재도 꽃시장을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8년째인가 하여튼 20년 좀 안 되게끔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예요. 여기 있다고. 그 국내 생모사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누구인데 그분이 여기를 벌써 10몇 년째 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놓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자기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식인가 거긴 안 갔어도 여기는 왔더라고. 빼놓지 않고. 몇 시에 와보면 있다고. 그분이 항상 그 시장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한번 와보라는 거야. 그럼 있다고. 저는 궁금한 못 참다 그랬죠? 진짜 가봤어요. 며칠 지나서. 갔더니 통로인들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흰색 딱 바지 정장 입은 사람이 탁 쭈그려 앉아서 벌써 또 이렇게 성남한테 보니까 보험 계약을 하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진짜 저 멀리 봤는데도 포스가 여러분 아시죠? 세일즈 좀 오래 하신 분 아실 겁니다. 이 동종업계 경쟁자 딱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저 민간인지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 업종인지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이거 보니까 포스가. 그래서 내가 저분입니까? 맞다고. 그래서 여기 이 시장을 뚫으려고 다른 경쟁사에서 어떤 설계사가 7년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결국 나갔다 그랬다고. 여긴 그분 거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밥숟가락 인형에 다 꿰고 있다고. 왜 10몇 년을 들락날락 거렸으니까. 그죠? 근데 나도 사실 저분한테 보험 가입한 게 있고 정상희 씨는 또 열심히 어쩌고 하시니까 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예전에 가락동 수산시장 있죠? 저 가락동 수산시장. 거기에 보면 무슨 청가, 서울청가, 무슨 청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그 설계사가 한 5명인가 6명이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구역을 잡고 있거든.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청가 근무하신 직원이. 내가 여기 보험소에서 많이 방문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여기 뭐 개척인문이 이렇게 하고 한 많을 때 10몇 명. 안 하면 한 많이 온대요. 근데 다 결국은 6개월 하고 나가 떨어진다고. 그런 시장은 여러분 동대문,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이제 동대문 시장도 동평화시장 무슨 평화시장이 있고 그 시장들이 있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수산시장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시장은 여러분들 그래도 이 현금이 도니까 현금이 많이 유통되니까 그 영업인들이 딱 타겟팅하기 좋은 시장인데 거긴 다 보면요 이미 독종들이 있어요. 보통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다 들락날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을 첫 번째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동종업체 경쟁자가 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딱 시장이 눈에 띄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거기서 한 10년째 매일 출근하고 있어. 그 뚫기가 쉽겠어? 안 쉽겠어? 굉장히 어렵죠. 그럼 그걸 뚫으려면은 뭔가 다른 전략과 다른 방법, 어떤 것이 구사돼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시장조사, 두 번째 타겟 선정. 타겟 선정. 시장이 조사됐어. 저기 보니까 경쟁수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상권이 형성되니까 저 시장 좋겠네. 그럼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타겟 선정이지. 그냥 무대뽀 하면 되질 않아요. 나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이 또래 어른분들한테 요런 상품을 하겠다고 타겟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지. 타겟을. 그런 다음에 이제 접근 전략. 내가 전단지로 갈 것인지,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할 것인지, 그럼 아니 그냥 인사한다든지, 뭐 꽃을 준다든 꽃 개척을 한다든지, 접근 전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거기서 주기적으로 뭐 부스를 차린다든지 돌방을 한다든지.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조사, 두 번째 타겟 선정, 세 번째 접근 전략,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문 주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간다든지 매주 금은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요 그들이 학습을 해요. 고객들도 저 양반 맨날 수요일에만 나타나는구나. 저 양반은 맨날 월요일만 나타나구나.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계속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문 주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처음에는 막 뜨거우니까 자주 갔다가 나중에 늘어져서 안 가는 거, 가다 말다 하는 거,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왜? 소비자가 여러분들 안 지켜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가장 망하는 개척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뻔질나게 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나가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거 안 나타나네. 알아요 이미 벌써. 왜? 맨날 그 동네에서 여러분 십몇 년, 십수년 산 사람들인데 보통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뜨내기 영업인지 왔다 갔다 했겠어.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욕심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한두 번은 너무 이게 뜸이 드니까 일주일에 한 1회나 2회 정도로. 그래서 이 출퇴근하고 용이한 내 동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근이 용이한 게 되게 좋습니다. 뜬금없이 어디 굉장히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주기 세팅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날씨가 굳거나 교통편이 어려울 때만 가기가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접근성이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주기를 잘 세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목표 수립.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또 계약이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실적이 없고 보상이 없으면 늘어지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여기서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내가 한 달에 한 계약 정도, 하나에,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내가 꼭 판매하고 말겠다. 이런 목표 수립과 그 다음에 실행이 중요하겠죠.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할 것. 두 번째, 거기서 이제서도 타겟팅을 정확히 선정하시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주기, 그 다음 목표 수립 및 실행,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척 영업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전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거는 끈기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자,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한 얘기죠. 이 세상의 실패 중 75%는 끝까지 버텼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개척 영업은 여러분들 어떤 난리지, 스킬, 지식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끈기. 진짜 끈기. 예. 그래서 뜬금없이 어디 먼 지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직장, 일단 직장 동료들, 어떤 거점, 라인,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건, 아니면 여러분들 마르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업했을 때 그 렌트카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마르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한 달에 거기서 두세 건은 계속 내왔기 때문에, 처음에 1년은 내가 고전을 했죠. 계속 들이닥으니까. 근데 결국 내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시장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러한 한번 개척을 한 경험이 있으면요, 비슷한 시장을 계속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척 영업을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라고 보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략을 열자면 우리의 선배 영업인들, 또 지금의 우리의 동료 영업인들 중에 개척으로 성공하게 훌륭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꽤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뽀로 하시면 더 망합니다. 무대뽀로 하고 그냥 열정으로 담보 사오면은 지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치는데 실적이 안 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셔야 돼. 그 끈기의 바로미터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접근성을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아마 이 개척 영업은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풀을 만들 수 있는, 내가 한 시장을 성공했어. 그러면 그 방법을 아니까 시장 개척에 대한 이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나만의 어떤 프로스펙팅 풀, 가만 고객 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나의 터전이 된다는 거. 영업의 굉장히 디딤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DB 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지금도 무작위 영업을 하건 아니 생개척을 하시든지 떠나서 어쨌든 이러한 지금 오늘 배우셨던 내용에서 거점 영업이나 업종 개척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그 영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파생돼서 배운 노하우와 기술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해서 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그래도 시도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시도하고 계시지만 뭔가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요 5가지 있죠? 기준을 맞춰서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척 영업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이 영업을 오래도록 하실 거라면 언젠가는 꼭 겪어봐야 할, 또 겪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요번 기회에 한번 다뤄봤고요. 또 여러분들 이 영업상으로 어려운 것들,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제 또 이제 설날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 때도 여러분 뭔가 계획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또 실적이 있겠지만, 또 그 제가 추석 명절 때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명절 때 우리가 훈훈해야 됩니다. 또 그 이 훈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항상 실적이 또 있는 그 기쁨이 있으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특강 때 강의장에서 열정에 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